안녕하세요, 딘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일본어 회화 공부를 진행했었는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히라가나부터 시작해서 원어민과 1시간 이상 수다 떠는 수준까지 5개월 안에 이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전 초보분부터 수준별로 나눠서 공부 방법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집중해서 연습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배경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본 오기 전까지 일본에서 유학을 했다거나 일본어를 전공을 하지 않았고 일본의 애니나 드라마를 보는 취미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정도만 아는 수준이었습니다. 19년도 말에 히라가나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20년도 초에 오픽 기준 AL을 받았었습니다. 그 후에 올해 4월에 일본에 워홀로 오게 되었고요. 7월에 도쿄에 있는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어 회화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방식대로 일본어 회화를 연습을 한다면 누구나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공부를 하기 앞서서 나는 왜 일본어 회화를 공부를 하고 싶은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의 일본어 공부 계기는 일본인 친구를 만들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때 1년 정도 캐나다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영어 회화에는 자신이 있어서 서양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제 친한 친구 중에 일본어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일본인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일본어 공부를 해서 일본인 친구들을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일본에서 살아보고 싶다 하는 동기가 있을 수도 있고 공부 혹은 일이 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연애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목적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동기가 정해졌다면 이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총 4가지 단계별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히라가나도 모르는 완전 기초 상태, 두 번째는 히라가나랑 기본적인 문법은 알지만 듣기는 전혀 되지 않는 상태, 세 번째는 약간의 듣기는 어느 정도 되는 상태,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이 되는 상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히라가나도 모르는 상태이신 분들은 동네 책방에서 일본어 기초책을 한번 훑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히라가나와 기본적인 문법들, 예를 들면 미래, 과거형, 동사, 형용사, 명사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빡세게 훑는다면 2, 3주 아니면 한 달 정도 잡고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책을 2번 돌리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히라가나를 봤을 때 어떻게 읽는지 또 기본적인 문법의 변화 정도를 아는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히라가나랑 기본적인 문법은 아는 상태인데요. 이제는 듣기랑 발음을 연습할 차례예요. 제가 이 시점에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영상을 통한 쉐도잉 연습입니다. 제가 한 방법은 일본어로 대화하는 영상이면서 한국어, 일본어 자막이 동시에 나오는 10분 이내의 영상을 활용했습니다. 본인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영상을 5개 정도 추려서 각 영상에 나오는 대사를 외울 정도로 20번 이상 봅니다. 근데 그냥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한두 번 영상을 그냥 처음부터 그대로 시청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장마다 끊어서 보면서 말을 따라합니다. 이때 만약 빨라서 들리지가 않는다면 0.75배, 0.5배 하면서 입에 붙을 때까지 따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거의 다 외워졌다면 다른 영상으로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이 영상은 실제로 제가 쉐도잉 연습을 하면서 외울 정도로 봤던 영상 중 하나인데요. 처음 볼 때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었지만 그냥 계속 따라 했었던 것 같아요. 今日は面白いこと、面白いこと何でしょう。楽しみこと。楽しみことでもセイナは飲んだことあるでしょ。セナは飲んだことあるでしょ料理はたくさん食べたことあるでしょ。 料理は 탁상 食べたことあるでしょ 방금처럼 빠른 경우에는 조금 늦춰서 0.75배로 해볼게요. 料理はたくさん食べたことあるでしょ。 料理は 탁상 食べたことあるでしょ何が一番好き？ 나니가 이치방 스키? 처음에 안 들리던 게 점점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안 들리시는 분들은 0.5배속, 0.75배속으로 하시면서 1배속으로 늘려보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10분짜리 영상을 보면은 1시간이 더 넘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유튜버 브래드쿤의 영상을 보면서 실내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그게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쉐도잉 영상을 5개 정도 연습을 마치신 분들이라면 해당 영상에서 나오는 표현들, 단어들이 점점 익숙해지실 겁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일본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들을 자기도 모르게 점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새로운 영상을 보시면은 제대로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조금씩 아는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다음 단계로 세 번째로는 약간의 듣기가 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회화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시점이라서
회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화 학원을 간다면 좋겠지만 월 2, 30만 원대는 조금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 10만 원대로 할 수 있는 전화 일본어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처음엔 뭐가 좋은지 몰라서 그냥 가장 싼 거를 골라서 했었어요. 당시 저는 주 3회 10분씩 해가지고 말문을 트기 시작을 하고 적응이 됐다 싶으면 주 3회 20분으로 늘려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수업 진도를 나가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과 대화를 한다는 식으로 연습하다 보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점부터 본인의 일본어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때 전화 일본어를 하면서 점점 대화가 진행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하는 시점에서 이제 비용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월 10만 원대로 원어민 선생님과 주 3회 20분씩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는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좀 더 오래 원어민과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현지인 분들과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는 펜파 어플이 아주 도움이 돼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회화 공부 목적을 띤 편질 유도성 어플은 피하셔야 합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매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플들이 있는데요. 그런 어플들만 피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원어민 선생님이 아닌 실제 일본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과 대화할 때처럼 리드를 해주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번이고 계속 하다 보면은 저와 정말 대화가 잘 맞는 상대를 만나기도 하고 처음에 10분, 20분 대화를 하던 게 어느새 1시간, 2시간씩 대화하는 경우도 꽤 생깁니다. 이 시점이 회화를 공부하고 나서 가장 재미를 느낄 시점이에요. 저는 군대에서 몇 시간 휴무 시간이 주어지면은 매일 새로운 분들과 전화를 하면서 1호 회화 실력을 점차 늘려나갔었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일본어 실력은 누가 더 회화를 많이 해봤냐에 따라서 나누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일본에 오기 전까지 일본어 회화를 연습했던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한창 일본어 회화를 연습하던 시점이랑 지금 현재 실력이랑 솔직하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 오기 전까지 전화를 통해서 일본어 회화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무사히 5월까지 오고 취직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깊은 일본어 표현들, 특히 한자는 지금도 많이 부족해서 이제라도 더 시간을 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단순히 친구를 만들고 싶다, 워홀 혹은 유학 전에 어느 정도 회화를 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했던 방법대로 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일본어 공부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혹은 일본 생활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